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번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XRP 리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동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송이고요, 두 번째로는 ETF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첫 번째인 소송, 그 중에서도 6월 16일이 핵심 분수령이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뉴스만 보면 그냥 또 법적 절차겠지 하고 넘기시겠지만 이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분수령을 잘못 읽으시면 나의 재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소송이 또 미뤄졌다, 리플이 또 졌다, 이런 소문만 쫓다가 손해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6월 16일이 XRP의 법적, 시장적 터닝포인트가 되는지, 이번 판결이 가격 흐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 XRP 리플의 가격적인 측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XRP는 현재 303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 25일부터 계속 횡보하는 구간을 거쳐서 한 차례 하락을 한 뒤에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큰 차트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XRP 리플의 화면이고요. 지금부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보기 시작하면요, 저는 지난 30일 이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서부터는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부터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 꾸준하게 지켜주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자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면서 하락세가 더욱더 가속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증거로서 이 자리가 무너지자마자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더라도 그 이상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올라오더라도 끝내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머무르는 동안 여러분들께 절대로 매수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알람을 보내드렸었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락세가 가속되면서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2.1달러 이하부터는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매수 신호 알람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자리는 일본과 같이 하루의 단위가 봉 하나가 생기는 큰 단위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기 좋은 자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 세력이 모두 보면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한다, 또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한다, 이런 자리들을 미리 보고 있고요. 이 자리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경고도 드리고 다시 한번 매수 신호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시장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면서 2.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하면서 이렇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는 일본과 같이 하루의 단위가 이렇게 봉 하나가 생기는 자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빠르게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2차적으로는 완전하게 매수세로 상황이 돌아선 다음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알람을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4% 수익을 얻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이대로 쭉 상승해서 다시 한번 2.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주말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하면서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세력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진입한 물량은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하면서 4% 이상 수익을 내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 물량을 저는 조금 더 올라간 자리 2.2달러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래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고, 아직까지는 2.2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는 알람과 함께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했고요. 그렇게 빠르게 상승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2.2달러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챙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2.2달러까지 일단 상승하는 것을 봤던 이유,
그리고 이 자리가 오니까 다시 한번 꺾여서 내려갔던 이유, 그 이유는 모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면서 수익 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순식간에 왔다가 긴 꼬리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람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알람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가 댓글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간 종목 알람을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핸드폰이신 분들은 이 버튼 눌러서 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QR로 찍고 이 화면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실시간 매수 알람 받아보면서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동안에도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빠르게 5% 정도 되는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2.2달러까지 올라가는 걸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내 막혀서 꺾여 내려오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역을 통틀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꺾여서 내려오는 저항을 받는 영역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세력들이 매수를 진행하는 자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반대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만 하면 세력들은 반대로 물량을 털어내면서 매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까지 상승하면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여러분들께 알람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다가 다시 꺾여 내려가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 있었죠.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1,000원 한 장, 그리고 10,000원 한 장도 굉장히 소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이 중요한 거는요, 시장에서 큰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중요한 자리를 저처럼 미리 보고 있다가 그 가격이 왔을 때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은 꺾여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자리를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력이 보는 자리를 같이 보고 있고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같이 수익 볼 수 있게 공유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댓글에 있는 실시간 알람을 통해서 신청해서 같이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무언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큰 방향성 없이 모두가 이제는 위로 가격이 올라오면 내려오는 걸 알고 있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위아래로 마구 응축되면서 이제는 한 방향으로 터져나오기 좋다라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랫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한 다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XRP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방으로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방으로 다시 한번 방향이 터져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매수 알람을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매수로서 수익을 내고 나올 거니까요. 지금처럼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매수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서 매수를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알람 무료로 다시 한번 공유받으면서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소송 이야기로 돌아와서 상황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자, 2025년 말 기준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다시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오는 6월 16일 SEC가 항소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한인데요. 그냥 서류 하나 던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는 XRP의 증권 여부, 즉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의 규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중대한 문서입니다. 빌 모건 변호사도 강하게 말했죠. 오는 2025년 6월 16일이 이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SEC는 항소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60일의 기한을 부여받았는데 그 마감일이 바로 6월 16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6일 전에 SEC 측에서 다시 한번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플과의 소송을 마무리할 것인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이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SEC가 항소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이유는 지난 5월 달에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요청했던 합의안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절차적인 이유로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둘 간의 합의 사항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국면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 5월 15일에
기각된 내용에는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되었던 걸까요? 자, 뉴욕의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낸 연방법 민사절차규칙 62.1조에 따라서 예비 판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때 리플 측이 요청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감경할 것을 요청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등록 증권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서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법원은 절차상의 요건 부족으로 거절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둘 간에 제출했던 합의안에는 무언가 그동안의 소송을 취소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었고 법적인 오류도 없었다. 단순한 재협상의 시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제출했던 합의안은 기각하고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한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법원은 원칙을 재확인했던 거예요. 자, 판결의 번복에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해야 소송을 끝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짚어줬던 거죠. 자, 따라서 당시의 기각이 리플의 패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끝내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주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기각 소식 외에도 한 가지 주목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제3자 의견서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위 테스트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계약 기준으로는 증권성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지금에 있는 기존법으로는 암호화폐를 제대로 규정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즉 지금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SEC는 무슨 근거로 XRP를 규제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비록 이러한 이례적인 의견서가 이번 판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향후의 항소심, 입법 논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서서 리플은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난 5월 28일 리플의 법률 총괄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의 태스크포스 팀에 공식적인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요구는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과 증권 투자 계약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디지털 자산이 독립적인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리플은 정책적인 압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EC의 모호한 규제 해석으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더라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번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SEC 너희는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정확한 규제를 마련하라.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유리한 여론을 형성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6월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 6월 16일 전에 리플은 SEC 측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면서 SEC 너희는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입장을 확실히 해서 법원에 전달해라 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넣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는 6월 16일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6월 16일에 SEC의 보고서 제출 여부가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요, 리플과 SEC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한 것을 제출할 시에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요. SEC가 무슨 내용으로 제출을 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 XRP 리플의 방향성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처음 접해서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이 무슨 내용인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란에서 소통방 초대받기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대응 방법도 같이 진행하시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25년 6월 2일 월요일이죠. 자, 오늘은 저녁 10시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봤을 때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이 움직이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때 간접적으로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하나씩 발표되는 시간대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현재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하기 좋은 상황에서 숨죽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점점 힘이 응축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힘이 응축되다 보면 한 방향으로 이내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지난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한번 세력이 들어오기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했고요. 한 차례 수익을 낸 뒤에 다시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서 세력과 함께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다음 다시 한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또다시 수익을 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위에서 물려서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모호하신 분들, 앞으로는 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을 들으시고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에서 같이 매수해서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하면요. 이번 리플과 SEC의 소송은 단순한 기업의 법적 분쟁을 넘어서 암호화폐의 규제 프레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 핵심 분수령은 6월 16일에 SEC의 보고서 제출 여부에 달려 있고요. 이번 판결이 XRP의 가격뿐만 아니라 향후의 크립토 시장의 법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환경 형성에 파급 효과를 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중요한 날을 앞둔 6월 달에 여러분들은 위에 물려서 떨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방향성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 매수 자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을 클릭하시고 무료 신청 링크 들어오셔서 이렇게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실시간 종목 알람 이렇게 받아보면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세력들의 매수 자리 확인하면서 대응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최신 전략과 대응 가이드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약간은 눌리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XRP 리플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단 한 번 이 자리의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또다시 혼란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만을 바라보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격적인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보고 있는 매수 자리 받아보시면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전략과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